그 대구의 산업이라는 게 사실은 그 고성장 시대의 도시 정책을 통해서 그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대량 생산을 통해서 많은 것을 수출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들이 좀 잘 살게 할까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옛날엔 물류나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도로를 넓히고 넓게 해서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왔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대구라는 도시의 모습들이 지금에 봐서는 전체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이제 변화될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그것은 뭐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도시가 되려면 이제 경제 공간 자체도 조금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주력 산업이었던 부분들이 좀 쇠퇴하고 창조 산업이나 혹은 새로운 산업들이 좀 일어나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이 하드웨어 중심, 그러니까 하드웨어 중심의 그 산업들이 좀 소프트한 산업들과 결합되면서 좀 더 유연성을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납품 위주의 어떤 중간재 생산 도시에서 그 생산과 소비와 재생이 순환될 수 있는 순환 구조를 갖는 그런 도시로 변모하여야 하고, 또 외생적인 발전이나 이런 쪽보다는 내생적 발전이나 그 중소기업들의 생태계 조성에 좀 더 힘써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뭐 수도권을 지향하거나 하는 그런 정책이나 이런 쪽보단 글로벌한 지향 정책을 앞으로는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일자리 창출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도시의 여건을 만드는 일에 굉장히 집중하여야 한다라는 것들이 도시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논의됐던 그런 내용이 이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흐름 속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 대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 혹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뭐 예를 들면 그 코끼리 한 마리가 도시를 살리는 디트로이트나 뭐 이런 쪽보다는 개미 군단이 도시를 살리는 쪽으로 좀 변모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이 걷기 편하고 또 사람 위주의 어떤 모습으로 바뀌려면 도시농업이라든지 식물공장 혹은 미래 첨단 농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농업의 관점이 아닌 그 도시의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레저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사실 도시농업을 좀 접근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의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었던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전통산업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그 지역이 갖는 한계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대구가 그 세계 여러 도시들에 비하면 장소적인 경쟁력에서 사실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산업들이 사실 주택이라든지, 그러니까 건설업이었죠. 그 다음에 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옛날에 비하면 거의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이제 시작되어서 섬유 같은 경우는 다시 새롭게 트렌드가 바뀌어 가기는 하지만, 변모하려면 우선 첫째로는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섬유 같으면 섬유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섬유를 옷이나 혹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의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쪽이나 섬유가 많이 들어가는 쪽만 바라보는 시장을 새롭게 좀 변모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뭐 자동차나 건축이나 뭐 다른 쪽에, 그러니까 뭐 벽체의 재료라든지 혹은 뭐 천장의 재료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용도를 다양화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 시장을 넓혀나가는, 스펙트럼을 넓혀나가는 그런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만 섬유 시장도 다각화되고 그 섬유 산업도 그 다각화를 통해서 세계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택 시장이라든지 이제 건설 시장 같은 경우는 새롭게 짓는 시장은 거의 죽어가죠. 사실은 새롭게 지을 수 있는 공간도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던 건물이 죽어가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외국의 건설 회사나 이런 데서는 리폼 시장 혹은 건물을 새롭게 만드는 시장의 규모가 34% 이상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이 도시에 가보면 공가나 폐가들이 굉장히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걸 관리하거나 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예를 들면 공폐가 관리사업단 같은 걸 만들어서 도시의 공간을 자기가 관리하지 못한다면 공폐가 사업단에 그걸 위탁하고
그 위탁받은 것을 이 사업단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능 기부라든지 혹은 일정한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기부를 좀 받아서 그걸 새롭게 리뉴얼을 하고 그 리뉴얼된 집을 공가나 폐가들을 리뉴얼하면 그 집들을 소년소녀 가장들이라든지 혹은 그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1년간 무료로 대여함으로써 사람이 다시 공간에 들어오고 또 그 공간에 들어온 사람으로 인해서 새로운 거리 문화가 생기고 도시가 활력을 가지면서 새롭게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이나 부산 남구나 이런 데서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도시에 잠재되어 있는 자본들을 끌어내서 그러한 공간을 이용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활성화시켜야만 그 사회적 기업은 뭐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이라 하지만 이제 협동조합 그 기본법도 12월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커뮤니티 그 비즈니스를 좀 확대하고 하는 쪽으로 전체적인 연계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